예, 얼마 전에 부동산 업계에서 좀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전달이 됐는데요. 이 집주인 한 명이 갭 투자를 무리하게 나섰다가 세입자들 200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먹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300채, 400채씩 주택을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더군다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소송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됐는데요. 또 그 투자자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전세금 반환 보증 소송을 대리를 하고 계시는 일상법률사무소의 박현길 변호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먼저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법률사무소 일상에 있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은 허그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이 저희 찾아와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모 씨, 한모 씨, 전모 씨 이런 분들을 피고로 해서 제가 여러 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한 명의 갭 투자자가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피해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았다. 이게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됐을까요? 일단은 갭 투자를 제가 했던 상황인데 네. 이모 씨, 한모 씨, 전모 씨 이런 분들이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이거를 다시 부동산을 또 가압류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계속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분한테 받을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B라는 분한테서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피해자들이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네, 허그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네. 그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허그에서 100억 이상의 돈들을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네. 그 돈을 빼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줬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모 씨, 아까 한모 씨, 전모 씨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네.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어떤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까? 주로 남부지방 관할 소속에 있는 그 강서구나 그쪽으로 해서 네. 빌라나 3, 4억짜리 네. 주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요? 네, 다세대 주택 하는 것 같습니다. 매매 빌라나 가격이 다세대. 매매 가격이 3, 4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보증금은 어느 정도 되는 주택이었죠? 지금 보면은 보증금하고 매매가랑 네.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아, 차익이 있다고 해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향후에 이 부동산이 1, 2년 지나서 올라가길 기대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도 같은 금액인 걸 알면서도 네. 일단 들어왔습니다. 갭 투자를 할 때 매매 가격과 전세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차이가 없다면 이분의 실제 투자 금액이 거의 없었던 거네요? 실제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정도만 냈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의 경우는 이게 실제로 갭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엔 자기 돈을 아주 조금만 들여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바로 갭 투자인데 3, 400채씩을 이분이 투자를 하셨다면 주택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이분이 차익을 많이 얻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씩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네, 거의 비슷한 네. 상황이고 어느 하나가 터지고 하냐에 따라서 계속 그 허그에서 가압류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제 하나가 무너지면 그 이상은 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뜻 생각하면 네. 주택을 팔아서 판돈으로 보증금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안 되는 구조였나 보죠? 아, 팔아서 네. 팔아서 이제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어느 한두 군데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못 준단 말이에요. 네. 못 주면 거기 이제 허그 같은 데서 그 가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30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300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부 전액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압류를. 그러면은 이 어느 A, B, C라고 했을 때 A에서 한번 막혀버리면 네. 이제 그것이 좀 불어나 가지고 나머지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전액이 가압류가 돼버리니까 C의 부동산은 매각해서 전세금을 내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 금액까지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택 가격 이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걸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그걸 팔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분이 몰려 있는. 그렇죠. 예. 더구나 집값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셔서 결국에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김상훈 의원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이모 씨의 주택 이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그러니까 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이 네, 전세금 그렇죠. 반환 보증에 의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금액이 413억에 달합니다. 사례가 202건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은 분이 186건, 382억 원이 반환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허그가 그 이모 씨한테서 돌려받은 회수한 실적은 뭐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이 허그가 A 씨의 이 무리한 투자의 결과를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이모 씨가 애초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주택 수라든지 아니면 이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좀 차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네, 이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임차인들이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근데 향후에는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임대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있는 사례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이 허그에 이제 가입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허그에서 먼저 주고 이제 허그가 다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임차인들이 그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다 받아 놓고서 그 허그를 보통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임차인들의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허그가 청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청구하더라도 임의로 달라고 해서는 주는 사람은 안 줘요. 네. 이 뭐 임대인이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이나 그 정도까지 기다려 봤을 때 임대인이 이제 주는 거죠. 연체 이자도 포함해서 뭐 어떤 서로 약정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허가한테. 좀 자금이 순간적으로 이제 자금 경색이 생겼었다. 네. 그래서 허가가 먼저 지급했지만 제가 이제서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준단 말이죠. 네. 새로운 임차인 들여서라도 네. 들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아니면 다른 데 돈을 받아서 허가한테 이제 주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모 씨나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다른 재산이 없고 네. 없기 때문에 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 부동산 가지고 알아서 받아가세요 라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허그가 이 부동산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경매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 하면은 임차인들이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순위를 그대로 허그가 받아서 이제 소송을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아가게 되는 수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허그가 뭐 임의로 받은 건 없지만 네.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네. 그 배당 받아감으로써 회수하게 될 겁니다. 결국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게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거의 안 합니다. 예. 이런 투자자들 네. 경우에는. 그 정리를 하면 이분이 이모 씨나 한모 씨가 투자한 주택을 결국에는 경매로 내놔서 네. 그 경매 금액이 결국엔 허그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네. 그 뒤로는 일반적인 경매에 있어서의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고 네. 이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매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반환 소송을 먼저 구상금 청구를 먼저 해서 네. 판결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한 네. 1년 정도 배당까지 받으면 아. 거의 한 1년 정도 갈 네. 겁니다. 그럼 경매의 배당금으로 허그가 먼저 이 구상권에 의해서 보증 금액을 돌려받고 그 남은 금액으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입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이런 절차가 됩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네. 만약에 어느 하나의 집에 대해서 네. 이렇게 경매를 하게 되면 일단은 배당 순위가 네. 기본적으로 이 경매에 들어갔던 경매 신청금, 네. 감정 비용 같은 거 이런 게 1순위로 받아가고 2순위로는 이 부동산 자체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의 당해세가 배당받고 네. 그게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빼고 그 3순위로 해서 이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있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네. 그게 이제 허그가 되는 거니까 네네. 허그가 이제 배당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받고 나면 나머지는 재산이 이제 부족 없어요. 네. 남는 게 없다. 네, 남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한 세입자들은 어떻게 돌려받죠? 허그 가입 안 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네. 그냥 직접 그 임대인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네. 판결 받고 경매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 소송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대리를 하고 계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허그에 가입돼 있으면 허그에서 서로 먼저 받고 네. 그럼 이제 세입자는 빨리 받는 거죠. 한 달 이내나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세입자는 이제 만족하고 이제 나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허그가 다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네네.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그에 가입되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허그에 대한 청구할 수 없죠. 네. 그럼 바로 그냥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네. 청구해서 판결 받고 경매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뭐 대항력 그런 것들이 없는 세대들은 판결 받아도 우선권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 되게 불편하게 됩니다. 네. 그때 만약 자기 전세금이 떼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나 대항력이 다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허그에 가입 안 했다 하더라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에 가입했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허그에 가입 안 했으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허그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확정일자. 따라서 네. 받을 수는 있지만 1년 좀 정도 시간이 후에 1년 되죠.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 네. 이 이모 씨나 이런 투자자들, 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여러 채를 투자를 하고 보증금을 남의 보증금 가지고 사실은 집을 여러 채를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 이분이 뭐 사기라든가 이렇게 좀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 부분에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거를 매매를 하려면은 네.
그 빌라 같은 건 잘 안 사니까 사실 매수는 하지 않지만 전세는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예, 매매는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큰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는 것이고 네, 네. 빌라 같은 거는 나중을 위해서 일단 전세로 들어가자.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전세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를 이제 물건을 내놓고 소개를 하면서 중개업자한테도 뭐 좀 일정한 뭐 피를 주겠고 그다음에 그 이모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서 오히려 돈을 줘요. 몇백만 원씩. 네, 네. 예, 그런 서로 리베이트로 해서 오히려 돈을 줍니다. 몇백만 원씩. 네. 그러면은 이모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도 뭐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고 또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도 없었으니까 네. 이모 씨는 어차피 깡통이었으니까 그냥 못 돌려주고 사고가 터지는 거죠. 네. 그게 형사 사건으로 되기는 어렵다 말씀이세요? 네, 왜냐면은 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기망한 게 있는지 기망한 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분은 기망했다고 할 수 있을지가 임차인을 기망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인정이 좀 안 돼요. 어려워요.